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결하고 제가 개별 재무제표 설명해 드릴 시간인데, 연결, 개별,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개념하고 또 연결해서 뭘 봐야 되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기업들이 그냥 대부분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다른 자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삼성전자 본연의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자회사가 있으면 그 자회사까지 실적에 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해진 거죠. 근데 오늘 설명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연결 재무제표의 정의입니다.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실체로 보아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그런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삼성 SDI를 갖고 있으면 이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단기 손익까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제 지배기업과 관계기업인데,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기업을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회사라고 하는데, 지분을 뭐 80% 갖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들은 지분이 한 뭐 20%또 아니면 5%.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지분율이 되게 달라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배기업인지 관계기업인지 투자기업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제 설명하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A기업이 단독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뭐 자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개별로 쓰면 끝납니다. 이건 이제 깔끔하죠. 근데 A기업이 어떤 B라는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뭐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지배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B기업의 지분을 이제 20에서 50% 갖고 있으면 관계 종속기업이라고 나눠요. 근데 만약에 50% 미만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원래 관계기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경영권 행사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배기업으로 또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거. 그리고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20% 이하 갖고 있다. 이건 투자기업입니다. 투자기업은 사실상 연결 재무제표에 거의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20% 이하면은 사실상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A가 B의 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A가 B의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이러면은 또 관계기업으로 20%가 안 되더라도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정의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배하고 관계기업은 연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하나의 몸뚱이처럼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투자기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은 연결에는 포함 안 하고 그냥 개별로만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라임 치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프라임 치킨이 자회사들 갖고 있어요. 프라임 생맥주를 70% 갖고 있고, 프라임 커피를 30% 갖고 있고요. 이베스트 제약을 5% 갖고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분율 70%면 제가 지배회사라고 그랬죠. 지배기업. 그럼 당연히 프라임 생맥주는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치킨이 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순이익을 합산을 해줘요. 예.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바로 포함을 해주고, 예,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이제 지배기업은, 예, 프라임 생맥주의 뭐 자산, 부채, 이익까지 다 프라임 치킨에 더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지분율이 30%인 프라임 커피는 뭐냐면 관계기업이죠. 30%니까. 근데 만약에 프라임 커피에 대해서 프라임 치킨이 뭐 예를 들면 경영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지배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예, 여기 지배기업처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할게요. 관계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지배기업은 모든 걸, 그러니까 자산, 부채, 뭐 자본 이런 거 다 통합한다 그랬죠. 근데 이 관계기업은 좀 다른 게 연결에 포함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만 포함을 해줘요. 이익만. 그러니까 이익, 뭐 예를 들면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30%만큼의
지분법 평가 이익을 그냥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프라임커피가 뭐 100억을 벌었어요. 이익을. 그러면은 딱 30%면 30억이잖아요. 30억의 그 이익만 이 프라임 치킨의 그 당기 순이익에 포함을 해줍니다. 다른 건 포함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 기업은 좀 그렇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지배 기업은 이익도 포함을 하는데, 뭐 프라임 생맥주가 부채를 뭐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프라임 치킨에. 예. 근데 프라임 커피는 뭐 부채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이익만 들어간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베스트 제약은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5%죠. 이건 투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개별 재무제표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산에 들어가요. 그냥 조그만 항목으로. 그러니까 뭐 이익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자산에 내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예.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기업으로 분리된 거는 크게 뭐 이익이 잡힌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매도할 수 있는 자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 한번 보세요. 지배주주 순이익,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치킨이 있어요. 1년에 10억을 벌어요. 자, 밑에 이제 자회사들 있죠. 프라임 생맥주는 70%,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배기업, 순이익이 5억이면 5억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예, 이익에. 뭐 자산 부채도 다 반영을 해요. 프라임 커피는 30% 갖고 있죠. 관계기업, 순이익이 5억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반영을 해야 되냐면 30%만. 1.5억만 반영을 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라임 치킨 이익에는 1.5억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베스트 제약은 뭐 예를 들면 20억을 벌어요. 근데 2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도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이익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이 회사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 가치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뭐 100억을 벌든.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하고 지배기업은 항상 얘네들이 돈을 버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라임 치킨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예를 들면 프라임 생맥주하고 프라임 커피가 적자가 커요. 그럼 프라임 치킨 이익이 깎여요.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배하고 관계기업은 항상 이 연결 보실 때 그 관계회사인지 지배기업인지 보시고 적자인지 흑자인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지배주주 한마디로 이제 프라임 치킨이 프라임 생맥주라는 회사를 70%를 갖고 있는데 30%는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는 없애야 돼요. 딱 70%의 이익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기순이익은요. 여기는 그냥 당기순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재무제표를 딱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밑에 지배주주 순이익 또 그 밑에 비지배주주 순이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말 그대로 이걸 그냥 그대로 더해준 거예요. 10억, 그 다음에 지배기업 5억, 그 다음에 프라임커피 30% 해가지고 1.5억, 16.5억이 되겠죠. 그게 당기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은 뭐냐면은 프라임 치킨 10억 그대로고요. 프라임 생맥주가 70%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0.7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에 0.7을 곱하면 3.5억. 그 다음에 프라임 커피는 뭐 이미 여기서 1.5억 했기 때문에 이건 지배다 뭐 비지배다 의미가 없어요. 관계기업은. 그냥 지분법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5억입니다. 그럼 더하면 15억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프라임 치킨의 실제 당기순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16.5억이 아니라 지배하는 주주, 그러니까 지분율만큼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5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보다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실제 이익이다. 비지배는 뭐냐면 지배 안 하는 비율만큼 1.5억입니다. 이게 비지배주주 순이익이에요. 뭐 이건 의미는 없죠, 크게.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 예, 요게 진짜 프라임 치킨이 버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저희 당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그 재무제표예요. 저희 당사는 뭐 계열 회사가 없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당기순이익 이대로 이게 그냥 이익입니다. 예, 깔끔하죠. 근데 삼성전자 볼까요?
복잡하죠. 여기 보면 지분법 손익 보이세요? 지분법 손익이 관계기업 손익이에요. 아까 요거 프라임커피 관계기업이잖아요. 이게 1.5억 반영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분법 손익이 여기 들어가요.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관계기업이. 예. 요게 이제 저번 2018년도 1분기에 644억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은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당기순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써 있죠. 11조 예, 써 있죠. 근데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로 나눠져 있죠. 말 그대로 지배하는 주주 지분율만큼의 이익이 11.6조 정도 되고 그 다음 비지배 순이익이 767억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데 어쨌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순이익은 이 당기 순이익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주당 순이익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익은 이겁니다. 비지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당기 순이익을 보실 거는 반드시 지배주주 순이익이다.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업인 이제 출자 현황인데 여기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인데 되게 자회사가 많죠. 근데 보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탑업인 출자 현황에 혜태제가 예, 보세요. 투자죠. 혜태제가를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1%밖에 안 돼요. 투자기업. 매도 금융자산이죠. 이익이 반영 안 됩니다. 투자. 경영 참여는 다 지배기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영권을 내가 행사를 하면 지배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CJ 여기 보시면 CJ MD1은 100%니까 당연히 지배기업이고 돈돈팜도 99% 당연히 지배기업이죠. 뭐 이거는 의문부호가 없죠. 근데 CJ 시푸드는 50%가 안 되잖아요. 46%니까 이건 관계기업 아닌가? 근데 경영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외 상황. 밑에 대한통운 마찬가지예요. 20%밖에 없어요. 근데 경영권을 행사를 합니다. 역시 지배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의 그러니까 이익이나 자산 부채가 다 제일제당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이 지배기업으로 분류를 한다. 원래는 20%밖에 안 되지만 경영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 이제 탑업인 출자 현황까지 이렇게 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연결재무제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지배기업과 관계기업, 투자기업이 어느 건지 지분율 50% 이상, 50% 미만, 20%까지 그리고 20% 이하. 예, 그 중에 예외사항은 내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익이 반영돼서 지배주주인지 비지배주주인지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지배주주 순이익이 진짜 순이익이다. 요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 개별 이제 확실하게 개념 정리 되셨죠? 예, 그래서 요걸로 이제 오늘 연결재무제표는 끝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무제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